바로 피켓 하나씩 들고 가세요. 피켓 하나씩 들고 가세요. 피켓. 이쪽에 피켓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마련한 아주 가벼운 피켓이 있으니까 가벼운 피켓을 갖다 하나씩 들고 가셔서 전부 딱 그 밀집 대형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는 그 현수막이 쳐지지 않도록 한 두세 분은 현수막 끄트머리 갖다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현수막이 8m 대형 현수막이다 보니까 가운데를 잡지 않으면은 쳐집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갖다 한 두세 분이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오른쪽이 좀 여기 사람이 좀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오른쪽이 좀 성기성기 이가 빠진 듯이 보여서 적어 보입니다. 한 서너 분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서너 분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 현수막 뒤에 바짝 붙어서 서 계시면은 사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서너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현수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치시고 현수막 안쪽에도 빽빽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현수막 뒤에서 피켓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유대한 국민 모임 경기도 나라지킴이 해제학당 구국동지회 해사 구국동지회 공군장교 구국 남산동지회 그리고 모든 애국우파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선거 부여소송 공정, 정확, 신속, 준법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압박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그 뒤로 바라보시면은 정문 옆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계! 자랑스런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바로 돌아서서 정면을 향해 서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80일 소위 공직선거법에서
처리 기한으로 추정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180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대법원에서는 무적거리고 사건을 방치하고 꿈쩍도 않고 있는 만행을 갖다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행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탄을 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말을 갖다가 대법원 앞에서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자회견 발표자는 전 국무총리이시고 전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황교안 중앙대 총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점잖은 기자회견 장소입니다.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쏟아졌었는데 뭐 우리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멎었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기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오늘은 지난 4.16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먼저 크게 말하면 선거할 때마다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4.16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훼손된 봉인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저들이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봉인지를 가짜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봉인지 사전 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봉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복수 봉인지에 미리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참관인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봉인지를 부착하다가 구겨지면 다시 부착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신규 봉인지에 미리 서명을 받는 것은 선관위 관리 규칙 제92조 2에 위반됩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 개표소 봉인지 훼손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제1투표소에서 반입된 선거일 투표함의 측면 봉인지에 탈부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알바생들을 써서 하느라고 그렇게 됐다. 알바생들의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봉인지가 부착된 손잡이를 실수로 잡아서 봉인지가 탈착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을 밀접 동행하면서 서명받는 봉인지들의 처리를 감시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첫째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이다가 구겨졌다고 탈착해버렸습니다. 봉인지가 구겨졌대요. 그렇다고 탈착해버렸습니다. 그 예비용이라던 봉인지를 부착해서 미리 서명받은 봉인지 2장을 현장에서 모두 소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입니다. 선관위원회에 봉인지 교체 흔적을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고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참관인이 투표함이 남아있는 홀로그램 흔적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아직도 끈기가 남아있었어요. 바로 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 게 아니죠. 선관위는 참관인 중 한 명에게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 쇼입니다. 쇼. 선관위는 참관인 중 한 명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그 투표함이 투표소에서부터
홀로그램 자국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참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원래 그런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선관위는 봉인지 탈부착 흔적 있는 투표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서 투표소에서부터 원래 홀로그램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즉석 참관인 전화 진술을 넣어갔습니다. 세워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총괄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발표를 첫 번째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그 수원정 지난 4.10 총선에서 수원정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대표 원고이신 정재호 고문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정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대표 원고 정재호입니다. 모두들 한자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선을 놓고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선거 무효소송 처리 기한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아 국민들은 신속 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존경해야 할 대법원을 믿지 못하니 채찍들로 나온 게 아닙니까? 대법원은 신속 판결로 범죄 없는 나라를 구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키면서 국민을 지킵니다. 이것은 곧 국민들의 바람이며 명령입니다. 현재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을 의미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괴한 주장은 어디서 배웠는가? 이러한 대법관들은 능력 없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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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가 거대한 장벽을 치고 불통하면서 자기들 본의 규칙과 언어로 군림하는 걸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똘똘 뭉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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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안 지키는 대법관은 사죄하고 공정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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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라! 감사합니다. 네, 그 수원정 선거무효소송 대표 원고이신 정재호 고문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발표자는 고교연합 바로세우기 추진본부의 대표이신 신익순 회장님께서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바로세우기 대표가 아니고 양정구국종지의 대표입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225조 거기에서 180일을 기한을 정한 것은 이것은 훈시적 조항이 아닙니다. 훈시적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2, 3년 뭉개고 결국 그 6개 선거구 개표하고 말고 다 뒤집어 그냥 깔아뭉갰습니다. 훈시적 조항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 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면 강행 규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해당 조항에 벌칙사항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법규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158조 2항 우리가 잘 아는 사전선거에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개인 도장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은 길동으로 찍어가지고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제 송도 이동 사전투표관리관인 해가지고 측인을 찍었습니다. 측인이지 어떻게 그것이 개인 도장입니까? 그런데 2021년 11월 그것도
개인 도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판결을 낸 자들이 저기 저렇게 좋은 건물에 엄연히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태학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이제는 사전투표에서 백출투표지도 유효투표지라고 판정을 한 사람입니다. 1994년 저 법률 4739호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슬금 다 고쳐왔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21대 총선에만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이 좌파 대법원관들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법에도 없는 무슨 뭐야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적 규정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대법관들은 그렇게 판결하고 그러한 대법관들은 스스로 자폭하십시오. 대법관들 자폭하라! 자폭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로서 김대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국민소송단 부단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항 비전캠프 부정선거 방지대 국민소수당 서울 중부 지역당장 김대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9월 9일 전 현직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안철상, 민유숙 등을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투표 위조 또는 정당방조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하나가 이첩이 되었는데 투표 위조 또는 정당방조죄에 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 명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긍정히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과 어제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담당 형사분이 연락이 와서 22일, 23일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난 무효소송 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민경호 대표님이 제기한 인천 연수걸 무효소송에서 투표 사무 관리관들은 배정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발급하지도 개표 때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투표지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발견됐느냐?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2021년 6월 28일 대법원 개업회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꼼짝만 합니다. 법원에서 점검 보증 중에 불법 위조 투표지들이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현직 대법관이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안철상, 민유숙 등이 방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조범으로 고발이 되어 있지만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들은 부정선거의 공동경범으로 다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범인도피죄입니다. 이 범인도피죄에 관해서는 천대엽, 이동은, 조재현 등을 범인도피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의 근거가 무엇이냐? 백준희 투표지는 색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입장기 투표지는 도장의 인용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원의 점검 보존 중에
이런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한기환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한기환 대표님께서 검토하시고 바로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론전입니다. 그럼 그 여론전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제보를 어떻게 하느냐? 고발장, 입증 자료 등을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경찰청 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언론께 제보를 해야 됩니다. 둘째, 이러한 입증 자료와 고발장을 국힘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를 하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기환 대표님은 대법관들의 범죄 사실을, 민경호 대표님은 법원에서 점검 보증 중에 불법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된 범죄 사실을, 그리고 이세 전문가는 재검표에 참가한 중요한 정인입니다. 그분이 동영상을 보면 재검표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세소에서 나오는 풀이다. 이거는 이세에서 나온 위조된 투표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어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질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의 그 질문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곳으로서 오늘 그 대법원 앞 제4차 기자회견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 왼쪽에 있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 정진호 위원장의 그 안내를 받아서 우리 3번,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공터로 천천히 이동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을 해가서 거기서 다시 피켓을 갖다가 드시고 그 다음 인간띠 시위를 갖다가 계속해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저기 정진호 위원장 앞으로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가져가 있어요. 본인이 들고 있는 피켓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피켓은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기 장지현 박사 거기도 집회 안 했어. 비가 와가지고? 한 5명 나왔어. 바이바이 하고 장지현. 이게 한국에 무경선거 때는 부방대하고 장지현 중국을 연구에 두고 디지털 독재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 디지털 독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최근 캐나다 총선에 두 차례나 개입했습니다. 중국 교민들을 주로 동원했는데 이는 사실 팩트입니다. 중국의 안보에 캐나다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 선거에도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 우리 국정원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컴퓨터 서버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 이상 중국 등 우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세력은 기자회견만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려고 했었는데 여기 모이신 동지님들의 정의감을 갖다가 하늘도 알아보셔서 비가 정말 많이 그쳐서 우리가 인간티 시위를 오늘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티 시위가 지금부터 할 텐데 여기 그 따뜻한 커피가 마련돼 있으니까 커피가 필요하신 분은 커피 한 잔 갖고 인간티 시위 현장으로 지금부터 이동하시면 되는데 혹시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40분을 서 계셔야 되는데 힘이 드시다 그러면 의자를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의자.
의자 하나씩 가져와서 이걸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그리고 앉아 앉고 서서 계셔야 되시면 서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의자 앞에 의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갈 거냐면요. 여기 있는 횡단보도 건너서 저 법원 상거리 쪽으로 쭉 인간티슈를 펼치는데 5m 간격으로 인간티슈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켓을 갖다 하나씩 드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동을 갖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드신 분들은 의자를 가져와서 앉아서 인간티슈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티슈를. 네. 티켓을 갖다 하나씩 들고, 그리고 힘이 드시면 의자를 하나씩 갖고, 힘이 안 드시면 그냥 서서 5m 간격으로 서서 하면 됩니다. 5m 간격으로. 네, 그 현수막 절 주세요. 현수막에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수막 여기 주시고, 네, 그쪽에서 네, 의자를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길가에서 의자를 갖고 와서 인간티슈를 하세요. 같이 앉아있는 김에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여기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인간티슈 영향으로 5m씩 들어서서 여기서 의자에 앉아서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시위를 하면서 여기에 모여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네, 의자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거기서 앉아 가세요. 그리고 또 한 10여 명은 이 사랑의 교회 그 차도 인도 분위기 변화가 쭉 따라서 5m 간격에서 갖고 시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힘이 드신 분은 의자를 하나씩 가져가서 의자 앉아 가시면 됩니다. 네. 힘이 드신 분은 의자 하나씩 가져가서 의자. 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의자를 가져가셔서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의자 하나씩 가져와갖고 여기 사랑의 교회 옆에서 5m 간격으로 쭉 서 계시면 됩니다. 5m 간격으로. 담배한테 그냥 그래 지금.
법칙이 변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박사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물리나 화학에 나오는 것처럼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망고불변의 진리가 법칙이라고 정해놓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우리도 너희들같이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대수의 법칙이 틀린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석박사들이 다 대수의 법칙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물리, 통계학과, 수학학과에서 다 그것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범죄자 대법관 이 한 줄도 안 되는 대법관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처벌하라! 대법관은 범죄자다! 대법관을 체포하라! 대법관을 체포하라!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대법관들에게 판결 낸다는 걸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속속 돌아오시는 대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오늘 밤에 호우주의가 내서 호우주의보. 서울 전역에 오늘 밤에 호우주의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7시 안에 끝나고 가면은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다들 오셨죠? 네, 우리가 다음 주 집회도 여기서 똑같이 오후 5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여기서 옮겨서 그 피켓을 들고 각자 인간들 시위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해보셨지만 일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빨리 져요. 빨리 지는데 이게 한편은 나쁘고 한편은 좋아요. 뭐가 나쁘냐면은 어두워서 안 보여.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옛날에 좌파들이 뭘 했습니까? 어둠 속에서 촛불시 했잖아요. 촛불시. 밤에 촛불을 들면은요 이게 감성 자극해갖고 지휘 효과가 5배, 10배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등불 시위를 하려고 다음 주에는 랜턴을 갖다가 100여 개 갖다 준비해갖고 여기 오신 분한테 랜턴을 하나씩 나눠줘서 랜턴을 들고 하는 등불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5m 간격으로 등불이 쫙 서 있잖아요. 멀리서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밤이 되면은 조명 효과를 갖다가 100배 상승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멋진 시를 갖다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5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뵐 것 같다 약속드리면서 오늘 정리시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정리시는 애국가 1절을 우리가 함께 다 부르고 애국가 1절 부른 다음에는 만세 상창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과 인간티 시를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애국가를 갖다가 제 창을 갖다가 시작할 테니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고 이제 만세 상정하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호우주의가 서울 저녁에 펼쳐질 예정이니까 집에 일찍 돌아가십시오. 밤거리를 배하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5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